네, 재향군인의 날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연준이 최근 금리를 인하할 것도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과연 오늘의 국장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가의 분위기 어떨지 확인을 해야겠죠. 힌트 찾으러 가시죠. 오늘의 외신 네컷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외신 함께 가져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좋은 소식 두 가지 가져왔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오보가 났다라는 기사가 나타나서 관련해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보시죠. 네, CNBC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8만 5천 달러까지도 찍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코인베이스도 일주일 새 무려 7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효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1시 51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만 5,500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날 처음 8만 달러 선에서 올랐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어서 8만 5천 달러 선까지도 넘어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5일이죠. 오전 7만 달러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당선 후 2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장중 코인베이스 21%,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3% 이상 올랐습니다.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정부는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을 앞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만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솔라나는 4%,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마코인인 도지코인도 15% 폭등 중입니다. 일주일 전 도지코인 가격은 불과 0.16달러였습니다. 시티은행 분석가는 미국 대선 이후 현물 ETF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대선 이후 이틀간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액은 각각 20억 1천만 달러와 1억 3,200만 달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너무 올라서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자신의 SNS에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비트코인 7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 안에 가격과 상관없이 보유 비중을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 가상화폐 관련주였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웃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주가도 나흘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에 7%대 상승.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오히려 테슬라에게 이거는 정말 큰 게임 체인저다라고 월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웨드부시에서도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웃고 있는 기업 테슬라 주식은 월요일에 또 장중 10% 상승하면서 2022년 초 이후 최고 주가 수준으로 올랐고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가의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이끄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백악관의 승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와 머스크의 자율주행 그리고 AI 스토리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FSD, 자율주행 관련해 겪었던 연방규제 거미줄이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는 크게 해소되면서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한 것처럼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덕분에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행정부 내 자리를 약속하기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시죠. 마지막 소식은 트럼프, 푸틴과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 확대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허구다라고 크렘린궁에서 이야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오보였는지 함께 밸런스 통해서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틀날인 7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고 앞으로 중단을 하자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종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평화 복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조만간 다시 대화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까지도 외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통화에서 영토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는 9월 말 한 유세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영토를 포기했어야 한다면서 최악의 협상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영토 언급에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본토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11일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라고 하면서 부인했다고 러시아의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확전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쿠르스크주 본토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 포함 병력 무려 5만 명을 집결시켰다라고 NYT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CNN도 러시아군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본격 교전이 수일 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신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가상화폐 활짝 웃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어제도 국내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까지도 잘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좀 급등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비트코인 자체도 1억 2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크게 급등을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관련된 티커명 BITO 같은 경우도 주가가 14%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기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거래일의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비슷하게 이렇게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일의 좀 특이점이 이게 코인 쪽으로 거래 대금이 쏠리게 되면 가상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NFT나 STO 쪽 관련돼서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거기 관련된 쪽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NFT나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일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M7 쪽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을 빼고 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좀 거기서 차익이 나오고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코인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일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뜨거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자 선별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좀 선별적인 움직임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전일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해당 종목군들도 물론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주가의 탄력도가 더 높아졌던 것은 뭐 FSD 같은 쪽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퓨런티어나 뭐 라이콤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폭도 더 컸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거는 테슬라가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테슬라가 상승을 하는 것은 오케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약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테슬라에서의 이런 원가율이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FSD가 잘 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물량 Q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스페이스X에 뭐 이런 ESS 장치를 뭐 공급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좀 집중도가 조금은 약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거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캐즘 부분에서의 명확한 해소가 되지 않았고 뭐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슈가 아직은 조금 빈약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FSD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테슬라랑 그래도 연관도가 좀 있는 게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대체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만 연동해서 보는 게 아니라 FSD 쪽으로도 밝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되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다 없어질 수 있다, 해소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당선이 되면 정말 완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좀 강하게 멘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도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도 뭐 전쟁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 1기 때도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무력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경제적인 압박과 그다음에 이제 지원 같은 걸 안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쟁은 빨리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부분에서 뭐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완벽하게 점령하는 걸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입장이 좀 상당히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어떠한 특정한 이제 뭐 미국 쪽에서의 권위가 손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빌미를 만들어서 어떤 좀 무력적인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항공모함들을 계속적으로 뭐 보낸다라든지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요동칠 수 있어서 그런 선택을 최대한 자제하긴 하겠지만 뭐 전화나 뭐 외교적인 압박은 충분히 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확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축소가 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청원 본부장과 깊이 있는 진단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